안녕하세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입니다. 지금부터 인공지능 반도체 융합인력 양성 사업의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 순서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 사업을 시작하게 된 추진 배경을 간략히 설명드린 후 사업의 추진 방향, 전반적인 사업의 개요 및 추진 내용에 대해 안내를 드릴 예정이며 그 이후에는 가장 관심이 많으실 올해 신규 선정 계획과 더불어 사업 수행 및 성과 관리, 주요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다수의 분들이 문의하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릴 예정이오니 끝까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사업을 기획하게 된 추진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주요 기술을 활용한 지능정보 서비스 중심으로 사업이 개편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는 현재 초기 단계로 세계 각국에서는 산업 생태계 선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도 성장의 기회는 충분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인재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이 점점 확장됨에 따라 관련 분야에 대한 인재 수요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의 다각적 변화에 따라 산업 변화에 따른 인재 양성을 위하여 관계부처에서는 부처 협업형 사업을 기획하였고 과기정통부에서는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본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최종 목표는 인공지능 반도체 융합 연합전공 활성화를 통한 실무형 인재 양성이며 저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 반도체 우수 인재의 본격적 양성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본 사업의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특화 커리큘럼 등 탄탄한 교육 환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인공지능 반도체 융합 실무인재 양성 및 성과 창출입니다. 융합 연합전공을 개설하고 학생들을 모집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야 하며 이 사업을 통한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산업 수요 기반 교육 강화 및 협력 증진입니다. 글로만 배우는 교육이 아닌 실무형 교육을 위한 산학 프로젝트, 인턴십 등 현장 중심형 교육을 진행을 하고 설계 역량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경진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 사업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부의 대학혁신 지원 사업 중 다양한 산업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해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부처 협업형 인재 양성 사업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인공지능 반도체 융합연합 전공 개설을 통한 우수 실무 인재 양성이며 참여 형태는 대학이 단독으로 지원하시거나 반도체 관련 기업, 연구소 등과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대학이 주관으로 참여하시는 건 필수사항이고 컨소시엄을 구성하시는 건에 대해서는 선택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정 규모는 3개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며 지원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총 32개월입니다. 올해 지원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 총 8개월 규모입니다. 지원 예산은 현재 대학당 총 14억 원 규모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의 경우 3.5억 원 규모로 확정이고 2023년과 2024년은 각각 5.25억 원 규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2023년과 2024년의 경우 추후 정부의 예산 사정에 따라 예산 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의 경우 본 사업의 경우 대학혁신 지원 사업 내 부처협업형 인재양성 사업인 관계로 일반 재정 지원 선정 대학 중 인공지능 반도체 융합연합전공 개설이 가능한 국내 4년제 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일반 재정 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147개 교와 추가 선정 대상 대학이 모두 신청은 가능하나
추후 일반 재정 지원 대학 추가 선정 결과에 따라서 미선정 시 지원이 제외됩니다. 만약 최종 평가 결과 상위 3개 학교 내에 추가 선정 대상 대학이 포함되어 있으나 해당 대학이 일반 재정 지원 대학에 추가 선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되고 후순위 대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조건은 정부 출연금 100%로 본 사업의 경우 별도의 대응 투자를 필수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인력 양성 사업인 관계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자의 연구개발 과제수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즉 3채90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지원 제외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공고된 내용 및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일반 재정 지원 선정 대학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서류가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앞서 안내드린 시행계획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점 유의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에 대한 주요 추진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교육과정 개발 및 개설, 교육 운영 및 인재 육성, 실무형 교육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반도체 특화 커리큘럼 개발 부분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융합형 교육과정을 신설하시고 1차년도의 경우 융합연합전공을 운영을 하시거나 이가 어려울 경우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해 PBL 방식의 교과과정 개발 및 실험과 실습 위주의 프로젝트형 교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 반도체 실무 인재 양성입니다. 1차년도의 탄탄한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2차년도부터는 본격적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의 인재 양성이 추진될 텐데요. 본 사업의 경우 여러 학과가 함께 진행되고 융합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양질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학과별 협력, 교류체계를 체계적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산학협력 및 실무형 인재 양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텍스트로만 배우는 교육이 아닌 실제로 학생들이 참여해보고 해당 분야 산업 트렌드를 체감하기 위해 인턴십과 산학 프로젝트를 필수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경진대회는 대학 선정 완료 후 선정된 대학이 1개교씩 순차적으로 주관하여 운영하며 본 경진대회는 최종 선정된 3개 대학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에 관심이 많은 타 대학의 대학생, 대학원 등등 다수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할 예정입니다. 연도별 인력 양성 목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차년도인 2022년의 경우 전공 신설 및 교육과정 개발을 통한 탄탄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셔야 하며 융합연합전공 운영이 가능한 대학은 해당 전공을 운영을 하시고 불가능한 경우에는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을 운영할 경우 해당 과정에 편성된 학점을 융합연합전공 과목과 연계하여 추후 학점이 인정될 수 있도록 설계해 주시고 1차년도의 경우 한 개 대학당 10인 이상씩 모집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년도의 경우 융합연합전공 참여 학생을 연간 학교별 50인 이상씩 모집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3차년도의 경우에도 융합연합전공 참여 학생을 연간 학교별 50인 이상씩 모집하셔서 교육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꼭 반영되어야 하는 필수 요건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기획 개발 부분에 있어서 인공지능 반도체 융합연합 전공을 개설하시고 이에 대한 특화 커리큘럼을 신설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년도의 경우 마이크로 디그리 또는 융합연합 전공을 학교당 10인 이상씩 모집하셔서 운영하셔야 합니다. 인재 양성 부분에 있어서 인공지능 반도체 융합연합 전공 과정 학생을 연도별로 학교당 50인 이상씩 모집하셔서 교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실무 역량 강화 부분에 있어서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산학 프로젝트 및 인턴십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 프로젝트의 경우 진행 건수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진 않으니 학교에서 관련 계획을 제출하시고 운영해 주시면 됩니다. 인턴십의 경우 2022년도의 경우에는 가능한 대학에 하나여 진행을 하시고 2023년과 2024년의 경우에는
대학당 매년 3명 이상씩 필수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경진대회는 3개교가 함께 진행하는 행사로 매년 분담금을 3천만 원 수준으로 잡아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개교씩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주최를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립화 및 고도화 관련하여 본사업 지원 종료 후에도 인공지능 반도체 융합연합 전공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관련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자립화 방안 및 고도화 방안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설명드린 사항들은 본 사업 수행에 관한 필수 요건들로 각 학교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셔서 사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규 선정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한 내 제출해 주신 자료를 기반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요건이 잘 반영되었는지, 신청 자격 등이 충분한지 등 신청 적합 여부를 사전 검토합니다. 이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서면 검토를 진행을 하고 발표 평가를 진행합니다. 발표는 주관 연구개발기관인 대학의 연구 책임자께서 진행해 주셔야 하며 신규 선정은 발표 평가 점수 100%로 반영이 됩니다. 평가는 현재 오프라인 평가 예정이나 추후 정부 정책 및 코로나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 방식을 확정 후 평가 대상 대학에게 별도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완료 후 교육부의 일반 재정 지원 대학 추가 선정 여부가 확정된 이후 최종 지원 대학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반 재정 지원 추가 선정 대상 대학도 본 사업의 신청은 가능하나 추후 교육부의 일반 재정 지원 추가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가 지표에 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지표는 크게 사업 수행 역량과 사업 계획의 충실성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 수행 역량 부분에서는 신청 대학의 사업 수행 역량과 추진 체계, 참여진의 역량과 참여 계획과 더불어 본 사업이 실무형 인재를 지향하는 사업인 만큼 산학협력 성과 등이 평가 지표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충실성 부분에 있어서 제출해 주신 사업계획의 우수성, 즉 비전 및 목표의 적절성,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노력,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외부 공유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평가를 진행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 대학에서 진행 중이신 대학 중점 특성화 분야 및 자율혁신 계획과 본 사업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평가를 진행합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특화 커리큘럼 구성 계획의 우수성과 차별성, 산학공동 프로젝트, 인턴십 계획의 우수성 등이 평가 지표에 반영되어 있으니 이 점 제출 서류에 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사업에 참여하시는 대학의 경우 매년 필수적으로 자체평가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자체평가 계획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대학재정지원사업 사업비 사용용도에 따라 편성된 예산계획은 적정한지 등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본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와 성과활용 계획 및 자립화 방안 등에 대해 평가할 예정입니다. 각 학교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필수 요건 사항과 더불어 평가 지표를 잘 참고하셔서 사업 신청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정 이후의 사업관리 방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 단일학과가 아닌 여러 과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니만큼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시고 이에 따른 사업 운영, 성과관리 방안 등을 마련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해 주시고 잘 아시겠지만 사업계획에 부합하여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대학재정지원사업 사업비 사용용도의 편성 기준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지표는 크게 필수적으로 반영하셔야 하는 공통지표와 선택적으로 제한 가능한 자율지표가 있습니다. 공통지표는 전공과목 개설수, 융합과목 개설수, 교재개발수, 특히 교재개발 시에는 PBL 과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교육 인원수, 이수 인원수, 배출 인력수입니다. 교육 인원수는 모집 인원수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고 이수 인원은 이수 기준을 모두 달성한 인원을, 배출 인력수는 이수 완료 후 졸업한 학생 수를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산학협력 프로젝트 참여수, 인턴십 참여수 등을 성과지표로 잡아주시고 대학 중점 특성화 분야 및 자율혁신 계획과 연계성에 대해서는 정성지표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지표는 대학별로 사업 목표와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안하시고 5개 이내로 설정해 주시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대학에서는 연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진행해 주시고 이를 연차보고서 제출 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평가 진행 방식 등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연도별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의 확인을 위해 매년 연차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3차년도에는 3년간의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로 연차평가를 대체할 계획입니다. 연차평가 및 종합평가 진행 방식과 일정에 대해서는 추후 대학 선정 완료 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수시 점검 및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사업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 일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공고는 3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진행되며 사업 접수는 4월 11일부터 4월 22일 오후 2시까지입니다. 접수 완료 이후 사전검토 등을 진행을 하며 5월 중 선정평가를 진행하고 5월 말에서 6월 중 결과 확정 이후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시면 되고 올해 사업비가 7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사업에 대한 신청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이지원 시스템을 통해 전산 접수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제출 서류는 신청 공문,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자가진단 및 이행 확인서 및 각종 증빙 서류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전 제출 서류의 질긴이 잘 찍혀 있는지, 오류는 없는지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양식 등은 본 사업의 공고 게시물에 유첨된 양식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시 유의사항으로는 마감일 날에는 접수 폭주로 인한 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사전에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 전 접속한 기록이 있더라도 마감 시간까지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미제출로 간주되오니 꼭 사전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 등록 시에는 주관 연구기관인 대학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업계획서 등의 파일과 관련 신청서상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빠지거나 잘못된 내용이 들어가지는 않았는지 사전에 꼼꼼히 체크하셔서 추후에 불이익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내 다수의 학과가 본 사업에 참여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한 대학에서 다수의 과제로 지원을 해도 될까요? 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결론적으로는 불가합니다. 본 사업의 경우 다수의 과가 함께 참여하여 전공을 개설하는 사업인 관계로 한 개 대학당 하나의 과제로 지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대학별 하나의 과제로만 신청이 가능하다면 본교와 분교가 분리된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관하여 본교와 학사 제도에 대한 운영, 회계 등이 모두 분리돼서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신청이 가능하나 본교의 학사 제도와 회계 등을 따르는 대학의 경우에는 본교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연구 책임자의 최소 참여율이 정해져 있나요? 라고 질의를 주셨는데요. 별도의 최소 참여율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연구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 대한 의견이 제시될 수는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경진대회는 선정된 모든 대학에서 매년 각각 별도로 운영하나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대회는 선정된 3개의 대학이 3년간 1개교씩 순차적으로 주최하여 운영하고 주최 순서는 대학 선정 완료 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즉 예를 들어 올해 A, B, C 대학이 선정되었고 A, B, C 대학 순으로 대회를 개최한다고 협의가 되었다면 2022년의 주최는 A대학, 2023년의 주최는 B대학, 2024년의 주최는 C대학이 됩니다. 해당 경진대회는 최종 선정된 대학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에 관심이 많은 타 대학 학생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할 예정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일반 재정 지원 추가 선정 대상 대학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과제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후 일반 재정 지원 추가 선정 대학 결과에 따라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대학이 현재 추가 선정 대상 대학이고 본 사업의 선정평가 결과 상위 3개 대학에 포함될 경우 5월 중 확정 예정인 일반 재정 지원 추가 선정 대학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A대학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후순위 대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사업 관리와 사업비 집행에 대한 시스템은 어떤 걸 사용할 예정인가요? 본 사업의 경우에는 대학재정지원사업 통합정보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지만 현재 해당 시스템이 개편 중인 관계로 올해의 경우 IITPA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과제를 신청하시고 사업관리가 진행이 됩니다. 사업비는 통합이지바로를 통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2023년부터는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사업 운영 및 사업비 집행에 대한 관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시스템에 대해서는 추후 개편 완료 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인턴십은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하나요? 인턴십 인정 기준이 있나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세부 시행 계획 내 필수 요건 사항들은 모두 필수적으로 이행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인턴십의 경우 1년차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대학에 하나여 진행하시면 되고 2년차와 3년차에는 대학당 매년 3명 이상씩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인턴십 운영과 관련해서는 각 대학의 여건에 따라 추진하실 수 있도록 표준현장 실습학기제, 자율현장 실습학기제, 일경험 수련 과정 등 선택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턴십 운영과 관련하여 어떤 기준으로 진행하셨는지, 즉 대학생 현장 실습학기제 운영 기준에 따른 인턴십이었는지 각 대학의 자체 규정에 따른 운영이었는지 명확한 운영 기준을 갖고 운영하시고 추후 해당 기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사항입니다. 1차년도에 진행하는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 운영 이후 2차년도 융합연합전공으로 학점 연계가 필수인가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교육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서 1차년도에 진행된 마이크로 디그리를 통해 이수한 학점을 융합연합전공 학점으로 인정 가능하도록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학점을 인정해 주셔도 되며 최대한 교육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융합인력 양성 사업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외의 문의사항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소프트웨어 인재팀 담당자 이메일 및 내선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